자, 세일즈 클로징.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만나는 이 케이스별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클로징을 해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고민이어서 지그 지글러의 그 저자 지그 지글러님의 그 세일즈 클로징이라는 책을 제가 샀는데요. 상당히 두꺼워요.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서 선뜻 이제 이 독서 미팅을 우리가 매일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선정해서 사고서는 이 책이 다시 개정이 될 때까지 이거를 시작을 못했다가 이제 큰맘 먹고 했습니다. 자, 이 책은 세일즈의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지그 지글러 님의 그 아내가 이분을 이제 어떻게 달라스 쪽으로 이사를 가서 너무 좋은 집을 발견했는데 부인은 이 집을 사고 싶은데 준비된 그런 그 돈이 약간 무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남편을 잘 리드해서 이 집을 사게 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는 게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미 이사 온 것처럼 주인의식을 남편에게 불어넣었어요. 여기가 서재가 당신이 좋아하는 서재 여기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여기에 자존심을 건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이 집이 너무 좋아서 한번 이 봤으면 그냥 일단 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우리의 비즈니스로 접목을 하면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당신도 한번 이 프리즈마이어로 한번 체험해 봤으면 뭐 좋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데 이렇게 체험해 봤을 뿐이에요. 자, 이제 저렴한 걸 볼까요? 라고 하면서 살짝 자존심을 건드리래요. 네, 매력을 이렇게 어필한 다음에 산 것처럼 사용법을 알려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남편에게, 어, 당신은 그냥 아내가 아니라 행복한 아내를 얻는데 하루에 1달러 70센트는 투자할 수 있지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사면 30년을 살 수 있고, 그 추가되는 비용에 이걸 나눠서 1달러 70센트를 유치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은 바로 그 집을 사게 된 거죠. 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라라는 말이 있고요. 제가 루미스파, 이번에 프로모션이 199불, 프로모션이 이제 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3년, 5년간 쓴다고 하면 60개월로 나눴을 때 한 달에 약 3불 30센트. 이거를 하루로 치면 얼마겠어요? 굉장히 조금이죠. 물론 클렌저가 들어가면 한 달에 약 30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역시 루미스파를 쓴다면 네, 하루에 1불 정도로 나이 들어도 그냥 제 나이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귀티나고 또래보다 훨씬 젊어서 리프팅 시술, 안검하수, 안면거상을 안 해도 되는데 하루에 1불은 투자할 수 있지요. 뭐 아니면은 파마넥스를 적용해서 한다면 하루에 5불은 투자할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당신도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고객이 비용 부담, 그러니까 특히 우리 뉴스키는 부자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조금 가격에 이 저항이 좀 부딪히는데 일단 사라는 건 아니니 일단 보세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전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이제 데모를 했는데 고객에게 속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 강사들도 하는 얘기가 너무 좋았는데 내가 좋은 거를 티를 내면 사라고 할까 봐 아니면은 사업을 하라고 할까 봐 그때는 표현을 안 했어요라는 그런 강의 내용이 있었듯이 사실은 데모를 봐도 무반응이지만 관심은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세일즈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주제라는 거예요. 자, 세일즈가 고객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 즉 고객들을 이롭게 하는데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고객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라.
예를 들어, 우리 before, after 그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지인이 너무 윗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나 전철을 타면은 임산부로 알고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의 그게 약점이잖아요. 그런데 뭐 M스마트라던가 뭔가 이게 여기 우리 제품으로 그 사람의 그 윗배, 그 임산부 같은 그런 체형이 정상적으로 슬림하게 막 바뀌게 된다면 그 약점은 강점이 되겠죠? 그래서 세일즈는 고객을 대상으로 약점을 공략하는 스포츠 게임이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는 행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행위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절히 원해야 산다. 자, 이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필요한 상품이 아니라, 정말로 저거 갖고 싶다 하고 원하는 것을 산답니다. 진짜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 유발을 하고 사고 싶게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상품 값으로 지불하는 돈보다 그 상품을 간절히 원해야 사람들은 산답니다. 결론적으로 또 세일즈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고객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쌓아야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뢰와, 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언변만 뛰어나고 진실성이 부족한 세일즈맨은 사기꾼이다라는 이 책에 있는 말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 메시지들이. 자, 진실성이 마치 머리처럼 그냥 신체 일부로 체화되어 있다면 당신은 세일즈맨으로서 쉽게 성공할 것이고 그 성공은 단단한 기반 위에서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제품의 뭐 특징이나 뭐 장점이 아니라 세일즈맨 자신이라는 점,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고객님이 보시기에 저의 제안이 고객님께 이익이 된다면 계약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제안을 거부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명확하게 노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평하죠?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그런 그 주눅들이나 이런 게 없게 딱 제안을 하고 yes, no 이렇게 공평하게 이제 대답을 하게끔 이렇게 말을 하래요. 자, 고객은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망설이고 이렇게 별로 선뜻 이렇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그때 고객은 새로운 정보가 주어진다면 그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가치를 입증하거나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즉시 모든 정보를 주기 전에 굳히기를 시도해야 한다. 세일즈맨으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고객이 보다 쉽게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좀 망설일 땐 히든 카드를 꺼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치와 가격, 일치하는 순간, 이 가치가 가격과 일치하는 순간은 고객을 확보하게 된다. 상품의 가치와 가격이 동일하거나 상품의 가치가 가격보다 높다는 생각을 고객의 마음속에 심어주지 못하면 세일즈는 불가능하다. 구매 결정이 실수가 아닐까? 혹시 내가 이게 홀려서 사는 게 아닐까? 이 하는 두려움을 고객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무리한 세일즈는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떠안기기, 강매라고 하죠. 예, 무리한 세일즈는 백전백패다. 자, 그리고 사실 세일즈맨들은 아까 도움을 준다 그랬잖아요. 약점을 강점으로. 그렇듯이 이 문제 해결사다. 세일즈맨들은 당신이 고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고객이 사지 않는다면 당신보다 고객에게 더 큰 손해다. 네. 또 논리와 확신이 있는데요. 고객은 내가 딱딱딱딱,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그 논리의 높이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확신, 예, 열정, 눈빛, 이 깊이에 의해 더 많이 설득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제품의 증명, 확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친절. 자, 겉표지로 책을 평가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 세일즈맨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 예, 어떤 그 사례가 나오는데 신디라는 그 여자 직원이 항상 열심히 누구에게나 정성을 다하는 분이었대요. 근데 약간 이제 이 겉모습이 돈이 많아 보이지 않고 약간 이게 노동자 같은 그런 분이 들어와서 손에는 메모지를 들고 있었고, 그때 다른 분들은 별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그분한테 다가가서 친절하게 응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들고 있는 메모지는 물건을 살 그 리스트일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주머니 사정은 훌륭한 고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를, 이게 언급을 하시면서 굉장히 우리가 사람을 겉모양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사지 않을 것 같은 허름한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친절해야 된다. 그래서 친절해서 잃을 건 하나도 없지만 반대의 경우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고객이 산다고 가정하고 응대하라. 였어요. 자,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나 요구를 가진 고객이라고 생각하래요. 사실은 고객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사는 게 아니라 인간적이고 친근한 그런 혜택을 사는 거래요. 예. 예, 똑같은 물건을 이렇게 우리가 이분도 누스킨 사업자, 저분도 누스킨 사업자라면 어떻겠어요? 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목소리 훈련을 하래요. 목소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프레젠테이션 할 때나 반대 의견에 대응하고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도 내 목소리를 녹음해 보라. 내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자신이 한 말과 말하는 방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라. 실제 고객과의 세일즈 상담을 녹음하고 불가능하다면 다른 사람과 역할극 형식으로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 그리고 들어보면서 당신이 고객이라면 당신에게 사겠는가? 녹음을 듣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랍니다. 자, 그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객에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요? 라고 똑같이 되풀이하래요. 공손하게 단. 자, 고객이 자신이 한 말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하도록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그런 것도 있죠. 그거 뉴스킨 다단계 아니야? 이러면 다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왜 다단계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똑같이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예, 같은 상황입니다. 자, 또 가격이 좀 부담스럽네요. 라고 말하는 거고요. 같은 주제죠? 자, 제가 만약 그 가격이 절대적으로 공정한 가격이고 상품이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면 오늘 이 기회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근데 아니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고객님께서 주저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래요. 자, 만약 가격이 진짜 문제가 된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객님은 이 상품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부드럽고 자상한 목소리로 고객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상품이라면 가격이 문제가 될까요? 라고 생각할 기회를 살짝 줍니다. 그래서 고객님, 가격은 한 번 고민하면 됩니다. 즉, 구매하시는 날 한 번 고민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품질은 그 상품을 사용하시는 동안 내내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이 점을 감안하신다면 적정 가격보다 낮은 것보다는 예상보다 조금 높은 가격의 제품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도 끝을 질문으로 마무리했죠.
그, 이 지그 지글러 이분이요. 그 샐러드 마스터라는 그 명품 그 요리 도구 있잖아요. 그거를 세일즈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그 멘트가 예, 이제 그거 써먹으신 거죠. 자, 그리고 또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약간의 추가 비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적정 가격보다 적은 돈을 투자하는 경우 상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투자한 돈 전부를 잃기 때문이지요. 이 말의 신빙성을 더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품과 관련된 사례를 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 비포 애프터 임상과 뭐 객관적인 뭐 수상 이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이틀 전에 어떤 이 팔자주름이 한쪽 얼굴만 이렇게 처졌다는 그 고객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고객이었다가 고객이 아니게 된 분인데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형외과에서 이 시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에 지금 있는데 일단 저에게 이제 이게 이거로 되면 이제 되겠다라는 수술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저에게 오셨는데, 인터넷이나 막 이런 유튜브나 막 뭐 굉장히 과대 광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서 발라보시긴 하셨나 봐요. 근데 발라봤는데 별 효과도 없고 다 그러니까 돈을 낭비한 셈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예,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거기에 딱 떨어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대 광고, 마케팅 이거에 우리가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지만 예,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사서 두고두고 이런저런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적정 가격을 한 번 지불하고 끝내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라고 예, 말할 때 가격이 실제로 비싸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사람들은 대부분 무조건 비싸다고 반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 예, 그런답니다. 자, 고객님께서 가격에 신경을 쓰신다니 기쁘군요. 라고 이렇게 반대되는 예, 역발상적인 대답을 하시고 가격이야말로 저희 회사의 최대 강점 중 하나거든요. 고객님께서 지불하는 가격은 상품의 가치가 아니라 그 상품이 고객님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래요. 네. 상품의 가치가 고객님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라고 하면 그분이 거의 대부분 긍정의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예, 우리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지금 여기 한국에서 에트루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제품, 그 다음에 지금 엠스마트 역시 제가 지금 먹어봤는데, 정말 입맛이 좀 이렇게 살짝 떨어지더라고요. 되게 맛도 있고, 예, 그래서 저렴하고, 한국의 혈당 엣지는 좀 비싸요. 13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이거의 가치, 이거에 따라 정해져야 되는데, 이 M스마트는 가치에 비해서 정말 조금, 정말 싼 것 같죠? 하지만 이런 거를 대답을 유도를 하시면서 이런 전제하에 저희 상품에 대해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객님, 저희 회사는 물품을 최대한 싸게 만들어서 그럭저럭 버텨내는 상품으로 판매하기보다는 고객님의 장기적인 만족, 장기적인 가치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저희는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싸구려 재료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저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보다는 최고의 상품, 가장 유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를 고객님께서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상품은 싸지 않고 싼 상품 치고 좋은 상품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믿고 쓸 수 있는 상품을 원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요, 가격은 잊어버리지만 품질이 나쁘다거나 잘못 산 경우는 결코 잊지 않는다. 예, 우리가 좋은 입소문을 더 빨리 내세요.
부정적인 입소문을 더 빨리 내세요. 예, 부정적인 일을 당했거나 속상한 일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더 입소문을 빨리 내고 있는 그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죠. 자, 비누나 화장품 얘기가 나왔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예, 비누나 화장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망설이는 고객을 설득할 때, 자, 목소리는 낮추고 고객의 눈을 직시하면서 너무 막, 아니에요.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목소리를 낮추고 고객의 눈을 직시하면서 오래전부터 저희 회사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품질 문제로 계속 고객들에게 사죄하느니 가격에 대해 한 번 설득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이 제품 철학으로 1984년부터 만들어 왔죠.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을 잇는데 고객님께서도 저희 회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단어와 목소리 억양이 능숙해질 때까지 105페이지에는 연습을 하래요.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이런 예시 문구를 딱 멘트를 알려주시면서 이게 능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라. 그리고 당신과 고객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고객 설득용 강력한 무기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요. 강력한 무기. 자, 그리고 또 성공하는 세일즈맨. 여기 또 한 번 강조하죠. 신뢰와 진실성을 갖추면 성공하는 세일즈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최선을 제시하라. 그러니까 뭐 저렴한 걸 먼저 하지 말고 일단 최선의 제품을 제시하라. 그래서 특급 매상을 2배로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손님의 눈을 쳐다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보기에 손님은 특급 제품을, 프리미엄 제품을 원하실 분 같은데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예, 2배가 올라간답니다. 자, 두려워 마라. 한마디로 현재 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당신 생각의 상태를 바꾸라. 그러면 현재가 좋아질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당신이 좋은 것을 팔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권하라. 주저하지 말고. 고객을 상대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 내리기를 꺼려 한다는 점이다. 아까도 두려워한다 그랬죠? 뭐, 이게 혹시 내가 잘못 산 것이 아닐까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세일즈맨의 역할이다. 자신의 세일즈 노하우와 테크닉을 개발하래요. 자, 특히 녹음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터득하기 바란다. 내 목소리를 내가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설득할 때는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딴짓하면 안 돼요. 산만하지 않게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항상 의욕적인 태도로 임하며 하지만 너무 들이대면 안 되는 거죠. 자, 테크닉을 철저히 연마해서 최고가 되라. 그러면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고요.